안녕하세요. 봉조.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줄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더웠죠, 여러분. 다들 뭐 기후 변화라거나 지구 온난화 등등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잘 느껴지지 않지 않나요? 저는 아침 일어날 때 기후 변화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 잘 들지 않은데, 기후 위기처럼 먼 미래, 뭔가 오래 걸리는 것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제 요새 심리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한테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가 많이 보내지고 있죠. 자연재해 점점 많이 생겼고, 올해도 홍수 많이 났었죠. 초강력 태풍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도 생겼고, 산불, 그리고 홍수 등등 다양한 이유로 기후위기 정말로 진짜로 뭐가 발생하고 있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 위한 실천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도 열심히 타고 다니고, 텀블러도 오늘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제가 패션쇼 보러 갔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패션쇼에 있던 모든 쓰레기와 카펫이 버려지는 폐기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물 하나 아끼겠다고 이렇게 불편함 많고 텀블러 들고 다녔는데, 가끔씩 내가 해봤자 되긴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아직까지 음식점에서 담배 필 수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담배 하나 갑자기 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줄리안 인성 논란 오늘 좋은 공기 관련해서 강연하러 왔는데 담배 하나 폈다 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당연하게 우리는 식당에서 담배 피는 것이 아니게 됐거든요. 10% 정도의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게 되면 비주류에서 주류의 의견으로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가속화 붙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 되는 거죠. 10%만 바뀌면 그 다음 50% 바뀌는 것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자원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면은 공기 아닐까 싶어요. 매년 화석연료되어서 생긴 공기오염 때문에 890만 명 사망자 수가 발생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빨리 화석연료 좀 빼야 될 것 같고, 도시들도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프레드포르트라는 도시 있는데요. 거기 있던 시청이 플러스 에너지 건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청이 에너지 쓰는 거 아니라 에너지 만드는 건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식습관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탄가스 진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을 위해서라면 소 조금 줄이고, 그리고 소, 돼지, 닭 이런 순으로 공기 오염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식습관 바꿀 때마다 조금씩 바꾸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바로 목소리 내는 건데, 우리 새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환경을 위한 목소리 더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환경을 위해 시끄럽게 외치고 저희 함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환경을 위해 하고 여러분 시끄럽게 같이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환경을 위해 시끄럽게.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실 텐데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하세요, 현재? 매해 여름이 되면 미세먼지는 조용합니다. 매해 날이 추워지면 미세먼지는 다시 극성을 부립니다. 여름하고 겨울이 뭐가 제일 차이가 크냐? 우선 연료를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가 연료라는 걸 많이 쓰는데, 겨울은 기화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참 때야 얘가 뜨뜻해집니다. 그죠? 보일러 때 쓸 때 바로 키자마자 뜨뜻해지지 않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되죠. 이겁니다. 여름은 키면 바로 뜨뜻해져요.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그죠? 에너지로의 전환율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근데 겨울은 에너지로의 전환율이 나빠요. 자, 그러면 이 전환율이 나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불완전 연소라는 게 되면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겨울이 되어진 때하고 여름이 되어질 때 왜 지금 이렇게 조용하냐? 우선 비 많이 오죠. 그럼 비 온 다음 날 여러분들 느껴보셨겠지만 먼지 농도가 높게 느껴지던가요? 깨끗하죠. 비 온 다음 날은 공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기 중에 있던 먼지와 같은 오염 물질들을 비가 다 끌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 자주 오면 그 다음 날은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여름은 비가 많이 오지만 겨울 쪽 되면 강우량이 급격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상태가 됩니다. 불완전 연소되죠. 거기다가 온도 변화 있죠.
강우 현상 있죠. 거기다가 풍향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엔 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여름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진짜 미세먼지가 높으면 사람들이 큰일 나느냐, 힘드냐, 이제 이게 문제일 거예요. 미세먼지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라고 80년대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먼지 농도가 높은 데하고 낮은 도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버리면 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는 수명이 낮고요, 먼지 농도가 낮은 도시는 수명이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먼지 농도 낮은 데 살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먼지예요, 말 그대로.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긴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숨을 쉬면 들어가는 겁니다. 요 기도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는 점막이라는 아주 약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각질이나 이제 보호 기능이 없는 데예요.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제 조직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허파과리라는 데가 있죠. 폐포가 있어요. 폐가 있죠. 이 폐 양쪽에 있는 공기 주머니입니다. 페퍼라고는 알베올라라는 게 한 3억 개 정도 있는데, 먼지가 여기까지 들어가서 얘에 달라붙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부터 정상 기능을 못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은 호흡기로 출발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요게 작아지면 먼지의 크기가 작잖아요. 그럼 이제 혈액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혈액으로 먼지가 들어오면 혈액 안에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 또 하나의 면역 체계가 마크로파지라고 그러면 대식세포라는 놈이 있어요. 그럼 얘가 불순물이 들어왔으니까 얘를 없애야 돼요. 그럼 쫓아가서 얘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얘를 잡아먹는 동시에 힘을 썼기 때문에 얘가 세포 주변에다가 염증 매개 물질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 염증 매개 물질이 뭐냐? 점도가 높아요. 즉 혈액이 점도가 높다는 건 무슨 얘기냐? 뭐 우리 혈액이 찐득찐득하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장에서 펌핑을 해갖고 많은 부위로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얘가 찐득찐득해요. 어떨까요? 펌핑을 해도 잘 못 갑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 심장마비입니다. 허혈성 심질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장마비로 가는 증상이에요. 치매 환자들 이 뇌를 한 30명을 해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곳곳에 탄소 덩어리들이에요. 탄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는 탄소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전부 다. 탄소 덩어리들이 응어리로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봤더니 뇌로 이 미세먼지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뭐냐, 이게 문제겠죠. 숨을 쉬면 보통 요 코 있죠, 코 뒤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쉬면 근육이 살짝 떠요. 근데 먼지가 큰 거는 이리로 못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먼지 크기가 아주 작아지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쁘겐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먼지 높으면 시험 봐도 시험 점수도 안 나올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신데 이분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들, 미안하지만 저 군인 아저씨들은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지금 몇몇 있는 어린이들, 덜 자랐죠. 애들이 술을 먹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습니다, 잘못하면. 예, 그 얘기예요. 그런데 호흡기가 요만한 거예요. 애들이 왜 숨을 빨리 쉬는 것 같으세요? 폐가 작아요. 깔딱깔딱깔딱 계속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숨을 쉬면 먼지가 많이 섞여 들어오면 그게 작은 몸뚱아리로 퍼져가니까 피해는 월등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인이 되면 기능이 떨어지겠죠. 또 임산부는 뱃속에 아기가 있겠죠. 기저질환자들인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뇌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 약한 부분들이 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건, 먼지는 감각적으로 그렇게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높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못 느낍니다.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에어코리아라는 거를 그래도 쓰십시오. 정부에서 지금 광진구에서도 측정소랑 좀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근접한 거리에서 우리가 판단한 값들을 갖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인데, 내 상태를 아시죠? 내가 천식이 있다, 내가 고혈압이 있다 이러면 그 에어코리아 안에 보면 민감군들에 대한 행동 요령을 써놓았습니다. 최대한도로 그걸 활용을 하시고 가능한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야외에서의 활동량 중에 호흡량이 커지는 일을 안 하시는 것이 그나마 노출을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출되는 양들을 줄여주지 않으면 내 몸을 내 스스로가 보호해 줄 수 없고 정부는 지침만 줄 뿐이에요.
내 스스로가 거기에 맞게 행동들을 안 하시면 그만큼 내 몸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모든 피해를 다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오늘이 그 유엔에서 지정한 공식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거 다 알고 오셨죠? 네, 대기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염 저감과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강화한다는 뜻의 날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날이 저한테는 더욱더 뜻깊은 날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한참 미세먼지 안 좋을 때는 애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 오늘 미세먼지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별로 안 좋네. 나가서 못 놀 것 같아. 그래서 참 미안한 말을 자주 했는데요. 여기 계신 학부모 여러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대기 오염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 생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폐질환 관련된 질병을 앓을 수 있는 확률이 4배나 커진다고 해요. 특별히 그런 미세먼지들이나 대기 오염들은 아이들에게 더 악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무분별한 선택으로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을 해치게 됐어요.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우리가 빼앗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지구에서 살아갈 세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건강하고 깨끗한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그 기준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요. 그럼 개인이 환경 문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제가 평소에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는 몇 가지 생활 습관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일회용품보다 다회용품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촬영장에 가면 야외 촬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항상 좀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텀블러도 한 2개 정도 챙기고 또 되도록이면 이제 일회용 쓰지 않기 위해서 제 개인 수저 세트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액체 세정제를 모두 비누로 바꿨어요. 화장실에 목욕탕에 가보면 뭐 샴푸도 뭐 누구한테 선물 받고 또 어디에서 뭐 할인 쿠폰 받아서 사고 해서 샴푸도 몇 개고 린스도 몇 개고 막 이런데 저희는 정말 딱 3가지, 샴푸바, 린스바, 세정바 이렇게 3가지만 딱 욕실에 있거든요. 간단하고 심플해서 좋기도 하고요. 또 환경을 해하지 않는 그 지점이 가장 저는 마음에 들고요. 저 이거는 진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주부님들 그 빨래 많이 하실 건데요. 근데 이 세탁세제를 쓰는 것도 조금 좀 더 친환경적인 건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소프넛이라는 열매예요. 소프넛이 뭐냐면 제 이 엄지 손가락의 엄지 손톱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고요. 그렇기 때문에 쓰고 그냥 다 쓰고 나면 뭐 정원이 있으시면 정원에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흙이 있는 곳에 좀 뿌려도 되고 뭐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자연으로 금방 다시 돌아가는 세정제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참 그런 이러저러한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좀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 이것까지 한번 바꿔보자 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그게 칫솔이에요, 여러분.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일반 우리가 쓰는 칫솔 있잖아요. 그거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건데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3개월 동안 쓴 내 칫솔이 내가 죽어서 400년이 지나도
걔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대나무 칫솔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나무 칫솔은 말 그대로 그 칫솔대를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물론 솔은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네, 그거는 대체하기가 아직 힘들다고 해요. 근데 그 대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친환경적인 칫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쓰는 모든 세상의 제품들은 다 자연에서 온 거예요. 그 원료가 자연에서 오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연과 연결돼 있고 또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히 방법이 나올 겁니다. 아나바다 운동 여러분 아세요? 몇 년 전에 유행했었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그쵸?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고 나니까 뭐 못 쓰는 가구들 또 뭐 잡동사니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버리자니 이게 다 쓰레기인데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당근에 팔았어요. 나눔했어요. 요즘에는 중고거래 사이트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또 쓸만한 물건들도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안 쓰는 물건 혹은 내가 필요한 물건들은 좀 새로 사는 것보다 소비 형태를 좀 바꿔서 중고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쓰던 것들도 한번 넌지시 이렇게 필요한 게 있었나 나왔나 이렇게 보는 습관들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고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행동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활동하고 또 여러분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세 분께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먼저 줄리안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 실천하고 있다고 느끼는 환경 보호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벨기에와 우리나라의 환경 보호법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확실하게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되게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지니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플로깅 같은 거 되게 많이 해봤는데 플로깅 할 때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SNS에서 올려가지고 해시태그 같은 거 올리잖아요. 플로깅이 한국이 거기 가장 많아요.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에어 레일이라 그래가지고 에어 이제 공기, 그래서 이제 비행기, 레일 이제 절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짧은 노선은 비행기 말고 기차로 바꾸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똑같은 노선이 KTX가 2시간 반으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비행기로 못 가요. 아예.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곳곳에 요새 많이 그렇게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있는 인천공항 같은 대공항이 있거든요. 스키폴 공항이라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곳. 거기서는 비행 횟수를 줄이는 것은 아예 결정났어요. 유럽은 완전 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과언인 것 같지만 확실하게 한국보다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고 있는 게 한국은 하면 하는 나라잖아요. 빨리 K-pop, K-드라마, K-영화뿐만 아니라 K-green도 좀 이제 수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멋진 행사도 만들었던 교도관 환경대기 정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기를 키우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실내도 미세먼지나 유해 물질이 많다고 합니다. 아기를 위한 실내, 실외 미세먼지 대처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단 에어코리아 자료를 자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먼지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상태에 대한 파악이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내는 조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아이들이 여럿이 뛰어놀면 벽면이나 바닥에 있던 먼지들이 재부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기는 수시로 해주시고 청소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것의 먼지를
물 청소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좀 많이 없애주시는 일을 해야만 다시 재부유되는 일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먼지를 좀 없애는 일을 많이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조리할 때 동일 공간에서 하시면 안 돼요. 주방하고 이게 대부분 다 붙어 있는 공간에서 깐난쟁이 우는 거 본다고 요 옆에다 뉘어놓고들 조리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14개월 정도의 아기면 더더군다나 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일을 할 때는 가능한 좀 공간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이행을 하시면 아이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박진희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친환경 생활을 하면서 꼭 환경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얻게 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 친환경을 고민하다 보면 중간 단계가 그 미니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이 곧 이제 소비를 좀 줄이고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건 좀 다시 쓰고 또 절약할 수 있는 건 좀 절약하자라는 취지의 라이프 방식이 분명히 곁들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리를 해놓으니까 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중요한 그 정신이 되게 가벼워져서 그 옷을 고를 때 그 걸리는 시간 절약되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 고민 안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나를 정갈하게 만들고 나를 차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좀 맑게 만드는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씩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줄리아님부터 할게요. 네, 오늘 정말로 이런 환경, 공기 이런 문제점 봤을 때는 가장 지금 누락되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람들한테 더 듣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저 진짜 반가웠는데 저희만 떠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진짜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재미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걸 한 번씩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환경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보다 저는 딱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에너지를 낭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에너지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연에 가깝게 사는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오염에 대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거나 건강하게 살겠다는 얘기는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것들은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동참하려는 노력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너무 동감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저는 친환경적인 삶을 살길 바래요.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를 해하지 않는 인간으로 성인으로 크길 바라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덥다고 엄마 에어컨 켜줘라는 말 잘 안 해요. 네, 엄마 선풍기 열어, 선풍기 틀어줘, 엄마 창문 열어줘 이러지. 그 아이들이 그런 습관이 분명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어른으로 크는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환경을 위한 생활 속의 습관들 한번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경 위해 시끄럽게